이 국장님, 네. 민주당은 또 하나 지금 골칫거리가 이현주 네. 전 의원의 처리 문제 아닙니까? 네. 이현주 전 의원은 원래는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을 해가지고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왔다가 국민의힘에서 또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이랄까요? 예. 뭐 현역 의원은 아닙니다만은 예. 전직 재선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측에서는 뭐 이현주 전 의원이 먼저 복당을 이렇게 두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현주 의원 측에서는 아니다, 이재명 측에서 반윤 연합 전선을 붙이고자 이렇게 해갖고 자신한테 손을 내밀었다 하는데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이제 이 정성호 의원이 나섰어요. 일단 그 직전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당대표가 손을 내밀었다라는 게 언론 보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적극적으로 이현주 의원을 복당시키려 한다라는 걸로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걸 그렇게 나온 지 꽤 오래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부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전혀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든가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닐지라도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손을 안 내밀었으면은 아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라고 정정을 할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정정을 안 했으니까 그런 상황으로 계속 지속되다가 결정적으로 홍익표 원내대표가 나섰어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번도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한 적이 없거든요. 네. 더 앞장서면 앞장섰지.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딱 나서서 이현주 전 의원이 복당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것을 먼저 해라. 근데 그게 뭐냐? 예를 들어 불출마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백의종군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먼저 선언하라라는 의미로 아주 혹독한 얘기를 했거든요. 불출마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현주 의원이 거기 왜 복당을 금배지 달라고 지금 안달 복달을 하는 상황에 그러려고 그렇죠. 하면 그러니까 너 들어오지 마. 그 얘기 너 보기 싫어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네. 이재명 대표한테 화살이 지금 꽂히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정성호 의원이 또 나섰던데요. 이거는 정성호 의원은 현근택은요 이런 걸 봐서 친명 좌자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 예. 이재명의 비선입니까? 뭐 그렇죠. 공식 무슨 직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모든 당내 주요 사안은 정성호가 이재명하고 협의해갖고 결정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고 그렇죠. 이번에도 수습에 총대를 메고 나섰던데요. 그러니까 저기 이 무협 영화 보면 왜 황제나 왕이 직접 이렇게 전장에 나섰을 때 뒤에 좀 있다가 탁 하는데 막 저쪽에서 군대가 오면 갑자기 옆에서 화살을 딱 맞는 사람 있잖아요. 네. 지금 화살을 자기가 맞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얼마나 지금 불리한 상황인지 자기가 갑자기 묻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정성호 의원한테 이현주 의원 데려오셨어요? 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자신이 먼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사실은 이현주 의원한테 연락한 건 내가 먼저 했다. 이현주한테. 그래서 복당 제의도 했다. 내가 원래 원내 수석 부대표 시절에 원내 대변인을 했다. 그때부터 굉장히 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는 사이다. 이거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현주 그때 막 친문 욕하고 막 이럴 때 이러고 뛰쳐나갔는데도 계속 연락하고 친했다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그러면서 대선 후에 연락을 했다. 그리고 지금 직접 복당을 제안을 했다. 그리고 이거는 대표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대표가 전화나 한번 해볼까 하고 전화 연결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중 조정에 나섰다. 그렇죠. 다리를 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화살을 내가 맞겠다 하고 그렇죠. 나선 거 아니에요? 자청해서.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겁니다. 나를 욕해 주세요. 라고 이제 화살을 맞겠다는 거죠. 현근택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현주 전 의원은 네. 지금도 고민을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네. 친문이라든가 특히 86 운동권에서 이현주 복당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아주 그냥 결사적으로 나서서 이현주 복당 안 낸다 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네들의 지금 목이 간당간당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추미애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그 더민주 혁신회의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죠. 네. 홍위병 역할을 하는 한총련 민주당 출신들. 혁신행동도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혁신행동은 네, 이제 다 홍위병들이에요. 민영배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도 있고 뭐 하잖아요. 이쪽. 근데 이쪽은 의원이 없이 원외들 뭐 이렇게 해서 두 홍위병 역할을 하는 전위대들이 완전히 친문을 지금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왜 3명 나가자마자 윤영찬 남았잖아요. 그게 하나의 고리가 됐어요. 빌미가 됐어요. 그래서 윤영찬 너 왜 안 나가? 너 윤영찬을 말린 고민정, 윤건영, 임종석 너희들도 다 함께 나가. 이렇게 타깃을 만들었거든요. 예. 전선이 형성이 됐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을 붙였어요. 윤희숙을 지금 임종석이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데 임종석 너 나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임종석은 고마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를 호명해서 계속 이슈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해서 성동구를 안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친문들을 다 내쫓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완전히 핑치에 몰렸어요. 그런데 이현주를 복당시킨대. 근데 이현주는 확실하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만인의 사실 공적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문재인 저격수 역할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친문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복당을 시키느냐. 그렇죠. 좋은 사람들 나갈 때는 전화 한마디 안 오고 이현주 복당한 데는 이재명 대표가 바로 전화해갖고 우리 손잡읍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현주가 무슨 역할을 맡기느냐? 아이고 뭐 윤 대통령 반윤의 어떤 전사로 맡기냐? 반윤 여기 할 사람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김용민부터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런 이경은 안 되나? 어쨌든 그런 사람이 많은데도 부르는 건 반윤 전사보다 반문 전사. 반문, 안에서요? 안에서. 왜냐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문재인 그 일당 나가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세게. 근데 이현주는 할 수 있다. 반친문전사구만. 그렇죠. 친문들을 솎아내기, 친문들 감별사, 뭐 이런 걸 공격수 역할을 누가 해줘야 하거든. 아니, 그렇죠. 누군가 해줘야죠. 누군가 욕먹어가면서, 이현주는 충분히 욕먹어가면서 그걸 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하다못해 이현주가 이재명도 사실은 욕을 했거든요. 당시에. 뭐라고 욕을 했냐면, 연산군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여성 사람이에요. 편력, 폐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이재명을 공격했죠. 연산구가 닮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를 욕한 사람을 이재명이 더군다나 손을 잡고 한다? 이거는 독한 역할을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문들은 아주 혹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현주를 욕을 하면서 완전히 욕을 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현주로서도 고심은 많이 들겠네요. 들어가 봤자 완전히 이재명의 또 다른 방탄 역할을 아닙니까? 방패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거기에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겁니다. 고민이라는 게. 그만큼 역할 해줄 테니까 어디 줄래? 지역구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 줄래? 지역구. 그냥 지역구가 아니라 어디 줄래? 예. 어디 안착할 수 있는 데를 줄래? 그 부분이 지금 그렇죠. 이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현주는 아마 비례 한 3번 이렇게 주면 당장 할 겁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현주는 그동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북콘서트 한다 해갖고 전국을 휩쓸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준석하고 이현주하고 손을 잡고 신당을 만드는 모양이다. 그런데 왜 또 이렇게 그냥 갈라져 버렸습니까? 일단 같이 다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때도 둘이 함께 할 가능성은 0%다. 100% 안 된다. 왜냐하면 둘이 캐릭터가 똑같이 원 오브 데임을 싫어해요. 원탑이에요. 자기네들이 원탑이야. 근데 둘이 똑같은 어떤 그런 캐릭터로 함께 묶여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비례 1번이 중요한데 준연동형이면 이준석이 이현주한테 비례 1번을 주겠습니까? 줄 가능성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 허나도 있었고 그렇죠. 허나가 더 가깝고
천하용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양향자한테는 지금은 이제 합당이 됐습니다만 그 전부터 계속 손을 내밀었잖아요. 양향자가 들어오면은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1번은 양향자라는 거 아닙니까? 결정됐다고. 3번은 허은하고. 예. 허은하가 요즘 조용한 게 삐져서 조용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은하가 안 나서고 있던. 어찌됐든 다시 돌아오면 그런 과정에서 이현주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대표가 나를 도움을 청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뭐 그건 공방이 계속 벌어진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이제 이현욱 의원이 이제 그 또 정성호 나선 것에 대해서 이 정성호는 확실하게 이재명의 아바타다. 그렇군요. 정성호가 아바타 이제 맞네요. 결정됐다. 현근택 때 이제 잠깐 의심을 했는데 그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다. 아바타다. 뭐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이현주 전 의원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정치 행보, 철새도 아니고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유인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무수석이던 그 유인태 전 의원이 참 조금 어떻게 들으면 심하다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맹폭을 하고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맹폭이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유를 드셨어요. 이번에 보니까 이현주는 인민군 시대가 오면 인공기, 일제 시대가 되면 일장기를 제일 먼저 들고 나간 사람이다. 참 비유도 비유도 정말 좀 아주 그냥 톡하게 했네요. 아니 이현주의 행보가를 보면 원래 처음에 친노로 시작했어요. 친노. 왜냐 한명숙 계열이었거든요. 그렇죠. 한명숙 계열. 친노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친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문이 됐다가 친황이 돼요. 황교안이 또 뭐 아이고 대접해서 으쌰으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친홍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경선 당시 대선 경선 당시 거기 뭐 본부장을 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여기도 왔어요. 홍준표 그렇군요. 그 당시 대선 경선 때 그쪽 좀 자기가 나와서 얘기하겠다 해갖고 와가지고 저하고 언쟁만 벌이다 갔어요. 그랬었군요. 아유 같이 상대할 사람 아니라고요. 아유 토론이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는 부산시장 선거에 나갔다가 박형준한테 경선에서 떨어진 게 또 갑자기 반윤이 돼서 그 다음에는 친명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장기 또 인공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뛰쳐나왔고 민주당으로 가려고 이렇게 뭐 공작이랄까 뭐 어쨌든 민주당으로 가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주춤한 상황이니까 우리 뜨거. 속된 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겁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될 현재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이 상태로는 친문들의 지금 저항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 이재명이 지금 사실 주저하면 친문들은 제거해야 되는데 이현주를 데려옴으로써 아유 친문들을 상대하려고 그랬더니 친문의 저항이 너무 세고 또 이현주라는 화제가 이슈가 이렇게 배반의 정치인 완전히 이런 것으로서 욕을 먹고 있으니까 자신이 지금 이현주를 친문 저격수로 내세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현주 전 의원의 행태를 보면은 참 정치인의 처신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아주 반면 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